기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잠시 배워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중전 보이스 중보 김태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이 또 급격하게 화색을 좀 띠고 있습니다. 하루, 냉탕, 온탕. 이런 장인데, 결국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의 지속적인 부분이 시장의 어떤 다시 재상승을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종목적인 선택에서 어느 게 먼저 올라오고 뒤에 올라오고의 차이이죠. 그것은 저희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 성장세에 놓인 종목들은 반드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오늘 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좀 시장의 화색이 좀 도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 지수가 현재 시간 기준에 전일 대비 0.93% 올랐습니다. 18.30포인트 올라서 1982.72포인트로 1980포인트대를 하루 만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좀 시간이 가면 조금 매도를 더 늘리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외국인들이 610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946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또다시 기관 투자자와 반대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389억 원 순매도를 보이는 모습인데 일단 기관 투자자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순매수로 전환해주면서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에 승부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도 대다수의 업종들이 강한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더군다나 의료 정밀 업종이 5.58%나 업종 상승률 1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고 그 뒤를 이어서 전기 가스 업종도 3.5%대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통신업이 3%, 운수장비 업종도 3%의 업종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정권 업종도 오늘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2.8%까지 하루 만에 또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일단 여타 종목 업종들도 화학이나 또는 기계, 제조 업종들도 1%의 상승을 보이는데 오늘 섬유 의복 업종이 0.9%의 약과학 정도의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철강 및 금속 업종이나 전기 전자 업종도 0.1% 정도의 업종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현재 보합권입니다. 115만 원의 보합권을 보이면서 일단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강하게 반등을 일단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다시 현대차와 비롯해서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같은 완성차 업체의 주가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현대차가 3.4%나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16만 4,500원대까지 16만 원 선을 단숨에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4.3%, 49,450원까지 강세를 보입니다. 삼성물산이 오늘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7% 하락해서 15만 5,500원을 보이는 모습이고 삼성 SDS도 1.9% 하락한 27만 9,500원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타 삼성생명이나 또는 LG화학, SK 같은 시가총액 상해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서 강하지는 못하지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겠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닥 시장은 0.65% 올라서 전일 대비 4.48포인트 올랐습니다. 693.42포인트를 보이면서 690포인트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인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조정폭이 적었던 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대비는 지수 상승 흐름 자체는 좀 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겠는데요.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한 100억 원 정도 순매수에 가담해주는 모습이고 기관은 오히려 102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88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일단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매 포지션 자체가 약간 좀 차별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대체적인 모든 업종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2.2%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섬유 의료 업종이 1.75%의 업종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락문화나 디지털 콘텐츠, IT 부품 그리고 운송 장비 부품이라든지 통신 장비 같은 업종들도 1%대의 업종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락하고 있는 업종 자체는 운송 업종이 1.9% 정도 업종 하락률 1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들 이어서 통신 서비스 업종이 1.15%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이나 비금속 인터넷 업종들도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0.2% 정도 전환 시점에서 약보합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이 오늘 0.84% 하락한 71,200원을 보이고 있고 다음 카카오도 0.3% 하락한 123,000원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동서가 3.4%나 조정폭을 좀 키워가면서 37,800원을 보이고 있고요. CJ ENM 같은 경우는 1.5% 반등이 들어오면서 91,3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파라다이스도는 5,000원 4.3%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22,95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롱 생명과학이라든지 코믹 시진 이런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인데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반등을 주고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을 좀 놓고 보니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피 시장은 어차피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적절하게 들어오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은 좀 덜 빠졌던 만큼 오늘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아직은 기술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피 시장 자체가 어제의 조정 이후에 오늘 좀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또 추가적인 급등 양상을 좀 보이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의 또 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난 이후에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상승 기조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부분 꼭 좀 참조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목 교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흔들립니다. 결국 오전장에서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가 오전 갈수록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결국은 제가 아침 개장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걸 꼭 좀 참고해 보시라. 외국인들은 결국은 지금 그들 국가에서 이제 제3 그러니까 신흥 국가들이 안전하니까 일단은 자금 유출 속도를 빼지 마라라는 의미에서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자금을 빼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들어오게끔 돼 있죠. 근데 이런 오인 구간을 왜 만들어 놓냐면 결국은 파생 상품 때문입니다. 파생 상품을 밑에서 오늘 또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1,500억 정도의 매수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파생 상품에서 그러니까 선물 이제 매수세죠. 그러니까 그걸 윗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죠. 기관 역시 윗방향으로 매수세를 잡으면서 2,280억 어치 정도를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윗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현물 갖고 조정할 뿐입니다. 선물을 먼저 매수해놓고 현물을 조정하는 시스템, 웩도독 현상의 지속, 이런 것들로 잡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내 종목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못 하셨다면 지금은 또 관망해보는 게 맞아요. 제가 많이 떨어졌을 때 올라올 때 어떤 종목이 먼저 올라올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펀더멘탈 훼손이 없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 하셨으면 이번에 이제 또 올라오는 장에서는 굳이 지금 펀더멘탈 없이 훼손돼서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와갖고 교체 매매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또 고점에 몰릴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는 이왕 교체 매매를 못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또 중장기적으로 또 보실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는 거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빠르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6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문자 먼저 한번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5313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K사인 2,800원 20% 비중입니다. 더 가져가야 하는지 매도해야 하는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K사인 주가 자체가 최근 좀 강하게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급등을 했다가 윗골을 달아주면서 좀 많이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K사인도 포스 관련 보안 솔루션을 구축한다는 얘기, 즉 삼성페이와 관련된 이미지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또 올랐던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신규 상장주로서도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놓고 난 이후에 일전이죠. 한 7월 달에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나서 한번 조정을 크게 받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삼성페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애플페이와 좀 다른 점은 건그린 무선통신과 관련해서도 삼성페이는 결제가 가능하고 또한 기존의 포스 단말기 쪽에서도 마그네틱 카드의 어떤 결제, 우리가 마트에 흔히 결제하듯이 그와 같은 부분을 또 가능한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용성에 있어서는 애플페이에 비해서 삼성페이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입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K사인 올 4,120원까지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현재가가 좀 5%나 급락을 해서 3,580원 현재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2,8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고점에서 매도를 좀 하지 못해서 현재 오히려 지금 현재 수익 규모 자체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연 좀 더 버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제일 궁금할 것인데요. 제가 보기엔 오늘 같은 경우 직전 고점, 7월달 고점 자체를 좀 돌파하는 구간, 4,100원대 이상권에서는 일정 부분 좀 수익을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추세가 완전히 꺾어진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좀 눌림 없이 매수 관점을 좀 세우는 게 좋은데요. 오늘 거래량 자체가 뭐 많이 세워졌어요. 거래량이 급증이 되면서 윗골을 달고 몸통 원봉을 만들어내는 모습이라면 일단 여기서 한 템포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기관들 같은 경우도 K사인 주가 자체가 좀 더 강한 고점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그전부터 이미 조금씩 물량을 차익 실현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매도하지 못하셨다면 제가 익절가 정도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에 3,500원선 이탈될지 여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3,500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면 오늘 매도보다는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그 반등, 기술적 반등을 좀 주는 구간에서 좀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 3,500원이 지지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4,000원 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를 매도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 흐름 자체를 4,000원 정도 우리가 지지가 되는 여부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따라서 중요한 것은 분기점 익절가 3,500원 자체가 끼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 이 점 꼭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자, 지금 금호석유를 54,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전망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1042님 남겨주셨네요. 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었죠. 결국은 앞으로 아직도 정유, 화학, 조선, 철강 이 종목에 대해서 수타 강조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농업국가로 돌아가도 잘 살 수 있다는 결론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국제유가가 쉽게 지금 못 올라옵니다. 일단은 국제유가 100불 시대는 없다 이런 얘기를 더 이상 100불 시대는 없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고요. 단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둔각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고강도 구조조정을 대비를 하고 있고 그 구조조정 이후에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분을 생각해서 지금 58,000원대와 50,000원대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7,000원 이상의 매도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이게 5만원 초반대까지 밀려도 들고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들고 가십시오. 들고 가셔서 58,000원 부근에서 매도 전략, 매도 스탠스를 취하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8663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삼선전기 8만원 30%입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삼선전기 8만원대 매수를 하셨다면 그 이전부터 좀 현재 조정폭이 좀 깊어지는 구간 속에서도 좀 잘 참아내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물론 삼선전기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서 삼선전기뿐만 아니라 그동안 낙폭이 과도했던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심지어는 아까 이병문 멘토님
장관님께서도 뭐 농업국가로 되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아직 업황 자체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가담하고 난 이후에 이틀 동안 좀 물량을 팔고 있지만 대형주들의 업황 자체가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낙폭 과대된 종목들에서 매수해 놓으면 기술적인 반등폭은 충분히 수익을 거둬갈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까지 강조를 드렸는데요. 일단 삼성전기가 8만 원대에 매수하셔서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많이 밀렸었습니다. 일전에 뭐 5만 원대 정도 이탈하는 정도까지 밀렸는데 좀 잘 기다려 주셨는데요. 삼성전기의 흐름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 2분기보단 3분기에 신규 스마트폰의 출하량과 더불어서 영업이익이 조금은 더 개선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는 이미 좀 선반영되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모멘텀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 좀 박스권을 좀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8만 원까지가 올라가려면 여기서 단숨에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일전에도 주가가 3월 25일 날 8만 2천 원 고점 대비 실질적으로 조정받고 나서 7월 달부터 지금 현재 9월 중순까지 올라오는 시간까지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 국면 자체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 8만 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3분기의 실적 자체가 확연하게 터닝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좀 보여진다면 주가에 대한 탄력이 좀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는 좀 물타기 전략 같은 부분은 좀 이제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여기서 좀 조정을 받더라도 뭐 과도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밀려더라도 6만 한 3천 원 정도 전환 시점까지는 좀 눌림목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8만 원 정도까지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최소 7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올 3분기 이전에 한번 좀 반등의 폭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만 원 이상 돌파가 되고 난 다음 그때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좀 상담을 또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는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노르페인트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5121님 12,000원에 비중 20%라고 하셨는데요. 자,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 저항대가 12,500원대로 지금 단기적 저항대가 보이는데 일단은 좀 더 들고 와보세요. 페인트 업황이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 펀더멘탈 훼손 없이 많이 빠졌다. 그 부분은 매수 찬스였다.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이제 들어 올렸던 구간이 12,000원 부근이 이제 저항대로 보이는데 이 저항대를 맞고 다시 밀린 듯 합니다만 결국은 추세적으로 보면 상승 가닥을 아직 완전히 꺾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3,100원까지는 조금 충분히 끌고 가셔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13,100원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보유해 보시라는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5341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9,200원 20%입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영상 제작 및 전송 시스템, 즉 3차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해서 업황을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나쁜 회사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중기적 관점에서 낙폭 과대됐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이센스, 세오메디칼, 바텍, 비트컴퓨터와 함께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9,2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아마 목요일 리포트를 보고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 있지는 않습니다. 9,390원, 현재 전일 대비 180원 올라서 1.9%의 상승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제가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헬스케어 업황을 말씀드리면서 이 5개 종목은 적자 기업은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바텍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지만 현재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세워주셔도 좋을 것이다. 즉 의료기기 분야 자체가 우리 국내의 중소업체들이 결국 시장 점유율을 비집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뭐 9,400원까지 오르는데 굳이 이 종목을 9,200원에 매수하셔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10,000원 정도 수준
수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한번 때렸다가 다시 사도 무방하겠지만 단기적인 관점보다 좀 중기적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종목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1차적 목표가는 11,500원 정도 수준까지 좀 길게 꾸준하게 좀 꾹 참고 들고 가시는 전략 자체가 좋겠고요. 만약에 정말 짧게 치고 나온다면 10,000원 정도는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번 매도해서 이익 실현하시는 것은 뭐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웰크론이네요. 3412님. 5,650원 13%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죠.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분류하시면 되고요. 중국 제4의 소비 관련주, 바로 이제 기능성 섬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웰크론은요, 극세사 이불, 뭐 우리가 흔히들 차렵 이불이라고 부르죠. 그런 침구류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이런 여러 가지 특수 섬유 소재, 그러니까 특화된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형 매출에 대한 뚜렷한 가시화적인 부분 성과가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왔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펀더멘털 훼손 없이 최근 장에 의해서 급락이 나왔고 다시 그걸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뭐 굳이 여기서 매수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고점대 영역까지를 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부분까지를 노려봐야 되는 종목이니만큼 지금은 그 반 정도의 가격이니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가격대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유해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문자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5326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뷰웍스 매수가 34,100원 10%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뷰웍스도 아까 앞전에 소개되었던 인피니티 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력 제품 자체는 의료용 카메라입니다. 그죠? 의료용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용 카메라 쪽에서 매출의 비중이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뷰웍스 같은 경우도 연간 그 결산 실적 기준의 영업이익 자체가 꾸준하게 좀 증가세를 보여주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분기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는 조금 미미했습니다. 전년 동기가 3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올 2분기가 35억 원 정도 수준이니까 일단 영업이익이 좀 증가되는 측면보다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일단 뷰웍스 차트를 좀 보시면 말씀을 드리면 역시 뷰웍스도 여하튼 그 실질적인 부분 자체가 결산 실적 기준으로 14년까지 꾸준하게 조금씩 외형과 함께 영업이익이 증가되었던 기업이다 보니까 46,75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리포트 시간에 헬스케어 업종의 뷰웍스를 뺐던 것은 주가가 실적이 나쁜 회사는 아니지만 주가의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가 너무 좀 고평가될 정도로 좀 강하게 떴고 또 낙폭이 컸던 모습이고 현재 시점에서 굳이 매수에 가담해서 좀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쉽게 좀 수익을 보고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외시켰던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바닥이 좀 많이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34,100원의 10% 정도의 매수 비중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 정도 쓰는데요. 여기서 좀 매수에 가담해서 좀 기다려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대로 뭐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 481선의 그 지지가 라인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니까 굳이 여기서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다만 올라가는 폭 자체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수가 정도 수준에서 흔들린다고 해서 또다시 뭐 매수할지 이런 뭐 단타 매매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고요. 좀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36,000원 이상권, 즉 37,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단기 반등폭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좀 지긋하게 좀 기다려 보실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리코를 질문을 해 주셨어요. 0195님 매수가 54,400원에 비중 20% 매도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일단 수익이 나셨어요. 그런데, 신도리콘이 뭐 복사기, 팩스, 이런 쪽에 대표적인 전자기기, 인터넷 연결기기의 어떤, 그걸 중점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도리코가, 최근에 52,000원대까지 빠졌었는데요. 펀더멘탈의 훼손이 크게 없다 보니까 지금 강하게 들어 올리고는 있는데, 아직 추세적으로 보면 꺾여 내려오는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목표가 그래봤자 잡아드릴 수 있는 게 59,5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00원 차이인데,
저는 차익실현하고 다른 종목 교체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제가 선생님 입장이라면, 차익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 보겠다는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 복사기, 그리고 팩시밀리, 이쪽 산업이 지금 포화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팩스도요, 전자팩스 보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들이 등장하면, 굳이 팩스기가 필요 없고 복사기가 필요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을 때, 신도리코도 뭐 최근에서, 이제 뭐 렌탈 사업에 대한 얘기들이 살살 나오곤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금, 저항대, 즉 추세적 하락을 겪고 있는 이유는 산업적인 측면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펀더멘탈 훼손은 없지만 앞으로 미래성장 산업이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니라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미래성장 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금 매도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좀 하시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는 것 다시 한번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 예상 체결 지수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자, 현재 시간 기준의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전일 대비 19.20포인트 올라서 1983.88포인트까지 아주 코스피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금 더 추가적인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크게 밀릴 만한 모습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투자 주치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80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1,000억 원대까지 네 자리까지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에 반해서 기관 투자자는 이에 따라 적극적인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1,440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으니까 전일 1,100억 원대 매도 대비 더 많은 매수세를 가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711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시일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약간 하락 반락됐는데요. 전일 대비 4,000원 하락한 114만 6천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 여전히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전일 대비 5,500원 올라서 16만 4,500원. 하루 만에 단숨에 16만 원 선을 또 회복시켜주는 모습이고요. 한국전력도 4% 상승 흐름 그대로 이어갑니다. 49,750원 현재가 보이는 모습인데 5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마감될지 좀 궁금한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 보합권 수준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점을 보겠습니다. 삼성 SDS가 1.9% 하락한 5,500원이나 떨어졌네요. 27만 9,500원인데요. 삼성 SDS 같은 좀 중기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크게 밀릴만한 시즌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기아차도 3.3% 강세를 보이면서 53,100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2.3% 올라서 26만 2천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좀 반등 흐름은 이어가는 그런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현재 전일 대비 3.66포인트 올라서 692.56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좀 덜 빠졌던 만큼 크게 오르면서 마감되지는 못할 것 같은데 690포인트가 일단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부분은 좀 확실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30억 원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92억 원 순매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42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어제에 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다음 그리고 동서 시가총액 1, 2, 3위 종목이 여전히 반등에 승부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동서가 3.3%나 하락해서 37,850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CJENM 같은 경우는 1.3% 올라서 전일 대비 1,200원 올랐네요. 91,100원에 91,000원 선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이고 메이톡스는 2.5% 하락 반락되면서 47만 4,100원의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정보 보겠습니다. 로엔이 0.65% 약보합권을 보이면서 91,600원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라다이스 4.7% 여전히 강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컴투서 0.3% 강보합권을 보이면서 11만 1,400원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자동차 업종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현대차가 3.1% 16만 4천원대 회복되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1%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5만 3천원까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이 두 종목 외에도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또한 평화전공이나 여타 부품 중 업종들도 대체적으로 상승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백신주 살펴보겠습니다. 조류독감이 확산된다는 그 추세적인 흐름 때문에 백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오늘 제일바이오가 12%나 급등하면서 5,810원 종가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위에 파루가 6%, 이글벳이나 중앙백신까지도 2%의 강세를 보이면서 모처럼 백신주들의 반등이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자, ITX 시큐리티 주가 자체도 오늘 어떻습니까? 6.5%나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인데, 전일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에 CCTV 의무화 설치 때문에 대체적인 그 테마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체적인 보면 종목들은 하락 반락한 가운데 ITX 시큐리티 같은 경우가 6.5%나 강세를 보이면서 2,43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쌍방울 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쌍방울 오늘 또 역시 상한가 급등하면서 최근 제주 리조트 사업 기대감과 함께 연일 신고가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추격 매수하기 좀 아쉬운 그런 모습 같습니다. 자, 라온시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라온시큐가 삼성페이의 어떤 그 수혜에 등을 했고 바이오 인저 상용화 때문에 주가가 16.8%나 강세를 보이면서 5,650원에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클로징 벨을 올렸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장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수급 주체는 그 시장을 빼고 올렸던 가장 큰 근본적 수급 주체는 결국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앞으로 계속 이제 상승의 원인들 그리고 상승의 어떤 희망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지금 미국의 중국 시진핑 주석이 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 협력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경제 협력에 대한 얘기들은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소지가 많다는 것,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다는 것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떤 어느 종목이 먼저 오르고 나중에 오르는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전반적인 상승세는 이어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훼손 거의 없이 빠졌던 구간이 결국은 우려에 의해서 빠진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9월 금리 인상은 없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려조차도 불식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짤막하게 네. 한 말씀 해주시고요. 일단 종합지가지수 마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 대비 0.8% 상승을 보이면서 전일 대비 17.3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1982포인트 일단 회복시키면서 마감이 되었다는 거. 또 코스닥 시장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6% 상승을 보이면서 4.78포인트. 코스피에 비해서는 크게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693.68포인트 마감되었다는 거. 그렇다면 어차피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시장이 조정을 봐야 되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스러웠을 텐데요. 분명히 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떻든 갖고 있는 종목들이 현재 어떤 종목인지 여부를 먼저 좀 체크를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가시고 또 종목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신 분들은 좀 종목 수를 압축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누차 강조되고 있으니까 종목을 좀 너무 많이 펼쳐놓으시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확신이 없는 투자, 확신이 있는 종목을 매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수 늘려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그런 종목들이 반등을 주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을 만들어 드리지는 않는다는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받아볼까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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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끊어졌습니다. 예.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8656번님 남겨주셨는데요. 더존 비주원 19,100원.
비중 40%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도전 비전 주가에 대해서 좀 비중을 좀 많이 실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현재 19,100원에 40% 정도니까 오늘 종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손실이 없는 그런 규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도전 비전의 주가가 최근 가파르게 꾸준하게 상승 고점을 만들면서 올라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의 고점 자체가 장중 최고점 자체가 23,700원대까지 올랐다가 시장이 조정을 좀 받는 그런 구간, 좀 변동성이 있는 구간 속에서도 그다지 크게 조정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느 정도 견주한 조정을 받으면서 적절한 시점에 조정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오늘 종가가 28,850원이니까 아직 이익이 나 있는 그 구간인데요. 과연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보유 관점 그대로 내일도 좀 이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이 종목이 19,500원, 즉 매수가보다 좀 높습니다. 19,500원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약간 고점, 너무 높은 가격대에 있지만 성장성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도전 비전이 과연 여기서 고점을 형성시키고 이대로 빠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최근 기관들의 매수가 다시 한번 점정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 좀 참조해 보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주봉상으로 좀 놓고 보더라도 이 종목이 현재 좀 많이 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쌍봉을 좀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조금 더 추가적인 한 단계 레벨업 정도는 좀 시켜주지 않겠는가. 즉 24,000원 정도 이상권은 좀 돌파를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19,500원 지지가 된다면 조금 더 주의를 지켜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파트론인데요. 예, 파트론. 예, 20%고 9,000원입니다. 오늘 들어가셨어요, 혹시? 아니에요. 오늘 안 들어갔어요. 좀 됐어요. 그럼 더 들고 하십시오, 어머니. 이게 지금 전에도 한번 상담이 들어왔었는데, 네네. 9,600원 부근, 여기서 저항대가 좀 보이긴 있어요. 그죠? 예. 여기서, 제가 선을 하나 꺼봐 드릴게요. 네. 여기 딱 보시면 평균적으로 밀려 내려왔던 자리대가 9,500원대입니다. 네. 그 위에서 항상 윗꼬리를 달았죠, 그죠? 그러니까 저항대는 9,500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예. 오늘도 9,500원 부근에서 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이제 강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생겼어요, 그죠? NFC라는 바로 근거리 무선통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통신과 관련된 안테나 이 파트론이라는 회사가 전통적으로 근거리 무선 통신에 굉장히 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지금 SPA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전자결제죠. 그러니까 간편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근거리 무선 통신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금은 글쎄요, 그냥 걱정 없이 좀 들고 가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었고요. 그것이 그러게요. 이제, 지금 주가에 반등을 주면서 그 많이 빠졌던 구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일부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는 이제 조금 윗꼬리를 크게 달았지만 결국은 올라올 쪽이에요. 이것도. 그렇다면,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께서 목표가 어느 정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지금 9,500원대 저항대가 있긴 합니다만 들고 와보세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저항대가 12,200원대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2,200원까지는 저는 한번 들고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조금 더 제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예. 예, 근데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돼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 예. 예, 뭐 알겠습니다. 빠르게 지금 12,200원대를 간다는 얘기는 물론 뭐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일단 가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구간이 겁내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평화전공요? 평화전공.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12,900원요? 12,900원의 비중은요?
비중 한 20% 됩니다. 어머니, 이게 TV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잘 안 들리죠? 네. 예, 이제 잘 들립니다. 네. 예. 이거 언제 최근에 매수하셨죠? 네, 며칠 됐죠. 이거 혹시 방송 보고 매수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네, 제가 네, 자동차 업황 분석해드리면서, 네. 모기 리포트 시간에 8월 27일 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자동차 부품 업종들도 차별적으로 좀 선별해서 매수해야 된다. 네. 개수적인 신제품이 납품이 되는 부품주들 또는 펀더멘탈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들, 그죠? 네.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모기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평화전공도 말씀을 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일단 8월달에 그거 보셨죠, 그죠? 네. 8월달 대량 거래가 일단 수반되고 난 이후에 네. 급등을 하지 못해도 꾸준하게 바닥은 찾아가면서 이 대량 거래가 기관들이 쇼커버링하면서 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주가가 완성차업체의 뒤를 이어서 부품주들도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현재 어머니 매수하신 가격 대비 뭐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죠? 좀 주춤주춤 거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반등 시점은 제가 한 14,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네. 지금 오늘 뭐 약간 고점 대비 3% 마감되어서 13,100원인데 네. 어머니 길게 들고 가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좀 단타 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수익만 난동 길게 가는 것도 상관없고요. 밑으로 네. 더 빠지진 않을까요? 빠져도 어머니 크게 빠질 만한 자리가 없어요, 이제. 그래요? 예, 이런 종목은 여기서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고를 기다릴 수 있는 종목, 또 단타 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머니께서 사신 가격대 그리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다려보시면 최소 어머니께서 14,000원 정도 돌파할 때 팔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올라간다면 15,000원까지도 한번 내다보실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보유 관점 유지해서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사면 될까요? 좀 밀릴 때 더 사셔도 됩니다. 밀리면 얼마까지? 많이 밀려 13,000원 이하로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담아 놓으시면 돼요, 어머니. 그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보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아시나 항공입니다. 예, 아시나 항공. 아시아나 예, 항공. 아시아나 항공.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6,540원에 17%요. 6,540원에 17%. 예, 예. 국제 유가가 지금 바닥권역인데도 이 항공사 주가가 많이 못 올라온다. 예. 이게 왜 그럴까요, 아버님? 글쎄요. 자, 이거는 아시아나 항공만의 특수성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대한항공의 차트인데요. 대한항공은 무슨 악재가 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반등세를 지금 주고 있는 거고, 아시아나 항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 실제로 국제 유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네.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 속도 이런 것들이 더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안 되면 여행이 아무래도 앞으로 여행 산업이 좋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좋을 게 없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아버님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를 한번 가보세요. 지금 저가 항공사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가득가득합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또 국제 유가의 이런 바닥권역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한 이런 항공주들의 업황 개선, 즉 업황 개선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들고 가야겠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내려와갖고 그게 언제나 많이 내려왔죠. 반등될까? 예, 그러니까 한 6,700원대까지만 한번 들고 가보세요. 일단 거기까지는 반등은 확실히 보여요. 예, 6,700원. 좀 기다려보야겠군요. 예,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할 수 없죠, 뭐. 예.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기다리면 수익 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얼마나 갔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30원 올랐어요. 30원. 예. 그래 5,400원 막았어요. 5,400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합니다. 네. GS, GS요?
예, 네. 48,000원에 50%요. 48,000원에 50%. 예. 예, 많이 실으셨네요, 아버님. 예. 아버님, GS 혹시 이 종목 매수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한동안 매스컴에서도 좋다하고, 예. 네네. 또, 이거 실적도 좋게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놨지만도, 먼저 49,000원까지 올라가지만도, 그때 못 팔아서 한 5만원 이상 나가겠네,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또 빠져버스네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올해 들어서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아버님. 예. 왜냐하면 예전에 2004년도에 LG에서 인적 분할되었던 회사인데, 현재 지주회사 체제인데요. 예.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유통거래 업종을 분석되는 GS 리테일 같은 경우가 예. 상당히 실적이 좋아요, 아버님. 그래서 예. 일단 지주회사 기업으로 올해 1분기, 2분기, 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예. 1분기의 분기 실적 대비 2분기가 무려 1,000억 원대에서 7,000억 원대까지 실적이 좋아졌어요, 아버님. 예. 그러면 이제 실적 자체가 좋아졌다는 것은 물론 주가가 선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52,000원대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차트를 길게 놓고 보니까 아직까지도 크게 오른 것이 없어요, 아버님. 예. 그러면 현재 아버님가 50% 정도 비중을 실었다면 이 종목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접근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오늘 46,650원이니까 매수하신 가격대 조금 밀렸는데요. 예. 저는 굳이 이 종목을 단타 치는 개념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아버님께서 50%나 실어가지고 이거 조금 밀렸다고 또 팔고 그러시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저는 예. 들고 가십시오, 아버님. 들고 가시고요. 예. 5만원대 정도 아버님 말씀하신 5만원 정도의 매물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이 매물 자체를 어차피 소화를 단기간에 못해도 예. 한 번 더 소화하는 과정에 한 번 더 눌림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견뎌내시면 예. 좀 중기적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 주봉을 놓고 보면요. 예. 5만 원대 머물러 있는 주식이 아니고요. 예. 제가 보기엔 최소 6만 원선은 넘어가는 주식입니다. 6만 원이요? 네. 그래서 조금 길게 호흡을 예. 좀 길게 하시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꾹 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에?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네. 예, 문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페인트를 질문을 해주셨네요. 매수가 2,490원에 20%입니다.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현대페인트,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4.5% 가까이 좀 올랐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산, 신국제선 여객터미널, 거기에 면세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방문을 하고 왔었는데, 굉장히, 면세점을 잘 지어놨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크루즈선들이 속속 입항을 해 들어가면서 매출 실적에 대한 가시화들이 분명히 드러나올 시점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회사예요. 진짜 실제로 보면 그 없던 회사가 이제 바다권 영역을 탈피해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뭔가가 뭐냐면 바로 면세점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충북 진천에 공장 이전 계획도 지금 세워놨고, 뭔가 지금 새로운 변화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펀더멘탈, 즉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 부분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의 상승세를 계속 올라가게끔 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전고점대 영역이 지금 3,000원 그 이상 부근입니다. 거기서는 반드시 또 한 번에 어떤 출렁거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매수 자리대지 매도 시점을 물어볼 자리대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7697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화성인더, 김태현 멘토님 화성인더 6,050원 30% 전망 부탁합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자, 일단 6,050원에 30%를 매수하셨다. 이 종목은 이제 신발이나 또 필름, 제품의 필름 어떤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주봉 차트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종목이, 과연 주봉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가파르게 떠올랐습니다. 떠올랐고요. 이제 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박스권을 그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자, 6,050원에 30%를 매수하셨다. 주가 자체가 오히려 지금 올해 들어서도 실질적으로 주가가 1,500원대, 그러니까 6월 달만 놓고 보면 1,500원대 주식이
거의 7,000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6,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는 부분. 과연 실적이 이만큼 주가의 어떤 펀더멘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인가라고 좀 저는 의아스러운 그런 모습인데요. 뭐 분기 실적 자체를 놓고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증가가 되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최근 들어서 물론 프로그램 매수인 부분도 있겠지만 기관들 또 연기금들이 좀 매수에 가담했다가 일정 부분 쉬어가는 그런 국면. 즉 매도하지는 않지만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결국 단기적인 건 단타 성향을 갖고 있는 금융 투자나 이런 쪽이 좀 많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제가 보기 여기서 만약 한 단계 더 레벨업 된다 하더라도 너무 높은 가격대 매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 대비 주가 자체가 6,000원 정도 분기점이 설정이 되면 그 이상권에서 조금씩 물량을 털어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만약에 좀 기다려 보신다 하더라도 6,000원 분기점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인데요. 제가 확신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껏 좀 온라인상에서의 요구가 좀 불만족스러우셨던 분들은 이날 들어오셔서 저하고 소통의 공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날,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장장 9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의 공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6시간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샘플러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전화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하셔서 자세히 물어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인터넷 강연회가 있습니다. 아이병 멘토님이 하고 난 다음 날 금요일 날 똑같은 시간입니다. 8시 서는 30분부터 2시까지 인터넷 공개 방송을 하니까요. 매주 한 주의 시작과 마무리를 짓지만 그날은 오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 금요일 날 오전에 많이 좀 들어오셔서 또다시 하반기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주도업종, 주도주 이런 종목도 말씀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얘기 저희가 계속 드렸는데요. 시장 여러분들은 지금 굳건히 견디고 계십니다만 시장이 우리가 흔히들 이 사자성어예요. 욕이 아니고요. 지랄용천이라고 합니다. 계속 변동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리만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